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테마 민법 18번째 테마 의사표시 하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의사표시 하자 부분은 이 법률행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 전체에 직접적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크게 4가지의 하자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세트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게 하려고 제가 이남 이녀라는 표현 씁니다. 무효 2개, 취소 2개, 이남 이녀 이렇게 4남매를 세트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 4남매는 모두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계약 해제에 있어 3자 보호되는 3자는 선악 불문합니다. 다만 판례로 해제 후 3자는 선의인 경우만 보호합니다. 그거 이외에 3자 보호가 있는 규정은 이 4남매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남 이녀 2개의 무효와 2개의 취소권 발생 이렇게 4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4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07조는 비진의 표시 무효, 108조는 통정호의 표시로 무효, 109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110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이렇게 2가지씩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는데 그 요건을 정확하게 살피셔서 언제 무효가 되는지 언제 취소가 되는지를 딱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뭐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다 그건 아니에요. 착오인 경우 어떨 때 취소가 되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비진의 표시는 뭐고 비진일 때는 언제 무효가 되는지 이걸 살피는 겁니다. 공부하시다 습관적으로 비진의 표시는 무효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비진의 표시라도 뒤에 보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보는 겁니다. 무효냐 취소냐는 구별을 하시되 언제 무효가 되는지 언제가 취소가 되는지는 조심해서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는 공통적으로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의 3자는 무슨 뜻인지 마지막에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진의 표시부터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비진의 진짜 뜻이 아니다 입니다.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표시상의 효과 의사 내가 표현한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일단 불일치인데 이거를 내가 알아요. 이거를 비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A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B로 하는 거, 거짓말. 거짓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할 마음이 없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회사 나갈 마음이 없는데 저 회사 나갈래요. 이건 뭡니까? 월급 올려주세요죠. 그런데 표시된 거는 회사 나갈래요죠.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얘가 회사가 그만두려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 잘 가라.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참고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요 알면서 부분만 다른 거 있죠. 모르는 경우 이거를 착오라고 합니다. 나는 A라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B로 나도 모르게 말을 했어요. 이건 착오라고 하고 내가 알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비진이라고 합니다. 착오는 109조에 있습니다. 이 107, 108, 109, 110 조문을 외워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자연스럽게 외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 5자잖아요. 107 이렇게 그냥 별명처럼 얘기하면 편해요. 공부하면서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그 107, 108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훨씬 좀 편합니다. 편해서 저도 이렇게 쓰는 거고 일부러 외워서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공부하시다 보면 이 글자보다는 숫자로 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법률행위 목적도 103, 폭력행위 104 이렇게 숫자로 합니다. 특히 이 지금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총론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말로 표현하기보다 숫자로 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진이 표시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20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제 내심의 효과 의사, 이제 진의 진짜 뜻은 표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회사 나가기 너무 싫어. 자, 너무 싫어. 그런데 나가는 게 최선이야. 이래서 회사를 나가겠다고 합시다. 이때는 마음과 표시가 일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가기 싫지만,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기 싫지만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불일치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나가기 싫지만 이걸 진의라고 하지 않고 나가고 싫지만 내가 나가는 게 맞아라고 해서 이 법률 효과를 내고자 하는 요 마음, 요걸 진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싫지만 하고자 하는 것과 표시된 게 같으면 불일치는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이 의사표시 하자에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 표현입니다. 표자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 그것과 표시된 게 일치되면 의사표시 하자는 없습니다. 자, 107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사표시는 표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비진이 효력이 있다. 여기서 정리합시다. 유효입니다. 유효. 표시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상대방 보호죠. 회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래 잘 가. 사장님 저 아니에요. 요거 안 됩니다. 표시된 대로 나가겠다고 했으면 상대가 오케이 하면 나가야 됩니다. 유효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 있으면 예외가 있죠.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쟤 나갈 마음이 없으면서 저러네 요때,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었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과실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걸 몰랐냐, 그래 이거 실수로 보는 거예요. 알았거나, 이건 알았다는 건 뭐죠? 악의, 법률 용어에서 악의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걸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무효로 합니다. 자, 봅시다. 의사표시는 진이 아니면 알고 한 것이라도 유효하다. 표시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표의자의 책임 인정합니다. 상대방 일일이 그 마음을 살펴서 법률행위를 하게 한다면 법적 안정성 저해될 수 있다. 어떻게 남의 마음까지 살펴서 해요? 표시에서는 표시한 대로 돌아가야 세상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예외, 무효.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선의이지만 과실인 거예요. 선의는 몰랐다죠. 몰랐던데 잘못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경우. 그러나 상대방 보호가 가치가 없는 상황이죠. 굳이 표시행위대로 법률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법적 안정성은 침해되지 않는다.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수리되지 않을 것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장이 그 마음을 몰랐고 선이 알 수도 없었던 경우, 무과실. 몰랐다는 선의입니다. 알 수 없었던 경우, 무과실.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장이 그러한 속마음을 알고도 수리했다면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를 알고도 돼 있지만 알 수 있었던 경우, 과실의 경우도. 자, 정리합시다. 비진의 표시에서는 일단 유효예요. 비진의 표시는 뭐다? 일단 유효. 그렇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 이때는 무효다. 선의 3자 보호 나중에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이남 이녀 중 두 번째, 통정호의 표시. 108조 이럽니다. 통정호의 표시는 뭐냐면 상대방과 내통한 거짓 표시, 거짓행위, 가정행위라고도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외관을 공모하여 착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진이, 앞에 보신 비진이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다. 앞에 비진이는 상대하고 합의하고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마음과 표현이 다른 걸 말하고, 그게 양쪽이 합쳐지면 통정이 돼요. 서로 짜고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세금 줄이려고 매매로 하는 경우, 이 매매는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그냥 무효예요. 선의삼자 나중에 같이 보겠습니다. 202페이지 갑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둘은 유효로 할 여지가 없는 게 무효에 대해서 합의를 받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 한 사람이 나 유효로 할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효로 끝나는 겁니다. 다만 법률이 무효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없던 걸로 이제 돌려야 되니까 통정허위 표시가 채권자 취소권에 해당한 별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채권자 취소권을 배우진 않지만 이 통정허위 표시하고 종종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민법 406조 채권자 취소권이 뭐냐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 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빼돌려 놓는 행위, 이걸 채권자를 해한대에서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걸 취소하는 규정이에요. A가 B한테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B가 자기 집 소유권을 C한테 빼돌려 놓는 거예요. 이게 허위죠. 자, 이 B가 자기 거를 이름만 C한테 넘겨놨다. 그러면 이게 자체가 통정허위가 되죠. 108조. 통정허위가 되면서 이 통정허위의 목적이 뭡니까? A의 강제집행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동시에 사해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첫째, 108조에 의한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무효. 그래서 지배 소유권은 B. 그리고 강제집행을 합니다. 두 번째, 사행위 취소, 406조에 의한 사행위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소송은 C를 향해서 이거 취소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A는 이 두 가지를 선택적 또는 동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소리가 들릴 것 같기도 하고. 잠시 50페이지 가서 보세요. 권리경합이라고 있죠. 거기 보시면 권리경합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 주장과 사행위 취소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권리경합에 속한다. 지금 202페이지하고 연결되죠. 그때 우린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202페이지에다가 50페이지라고 적어 두시면 나중에 비교해서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페이지로 오시고 선의삼자 보호규정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구별 개념 이걸 보겠습니다. 은닉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통정허위 표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허위 표시 속에 숨어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매매를 한 경우, 이 매매는 통정허위죠.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증여에 대해서는 유효죠. 증여하려고 했잖아요. 비록 겉으로는 매매라고 했지만 속에는 증여가 들어있죠. 그래서 포장지는 매매예요. 포장지는 매매예요. 이거 매매인데 이 알맹이가 증여예요. 이겁니다. 이 매매가 통정이니까 이 전체가 무효냐? 아니다. 이 껍데기만 무효로 하고 벗겨내고 있는 이 증여는 유효로 하자. 요 증여를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닉행위는 유효합니다. 은닉행위는 유효예요.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B한테 증여를 할 건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매매로 외형을 갖추자. 그래서 매매 통정허위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럼 통정허위니까 이 매매는 무효죠. 무효니까 A가 어떻게 하냐면, 너 등기 가져와. 내가 집 준 거 등기 가져와. 이렇게 등기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B가 아까운 거예요, 주기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나 증여로 받았어. 그러니까 A가 뭐야, 우리 매매 무효가 됐으니까 우리
A는 아무 계약이 없던 거야. 그러니까 아니 원래 증여하려고 했잖아. A는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고 B는 증여의 유효를 주장한 겁니다. 증여도 무효다 그러면 집을 돌려줘야 되고요. 증여는 유효다 이러면 집을 안 돌려줘도 되죠. 이 집이 100억짜리라고 해보세요. 이 은리킹이란 개념 하나가 100억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은리킹이는 유효다 이렇게 한 겁니다. B 가져 세금만 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은리킹이는 유효입니다. 203페이지 갑니다. 신탁행위라고 돼 있는데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권리를 이전해 놓는 걸 신탁행위라고 해요.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권리 이전에는 허위가 없어요. 권리를 이전해 놓겠다는 건 허위가 없어요. 다만 어떤 목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로 신탁을 해놓는 경우 이런 거는 그 목적은 담보죠. 네. 그리고 돌려놓는 건 허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탁행위는 유효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명의신탁이라고 있어요. 이름만 돌려놓는 거. 그러니까 권리를 옮겨놓을 마음도 없으면서 이름만 바꿔놓는 걸 명의신탁으로 하죠. 이건 무효입니다. 이거는 권리 이전에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름만 빌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처벌도 하죠. 무효일 뿐만 아니라. 테마 25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명의신탁은 무효. 일반 신탁은 유효입니다. 자, 이남 이녀 중 둘을 배웠고 이제 취소 2개를 배우겠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이남 이녀 중에 제일 어렵고 복잡하고 중요해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 많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거와 표기된 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몰라요.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엉뚱하게 계약이 돼 있다는 거죠. A 부동산에 대해 청약을 한다는 게 B 부동산에 청약했더니 B가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또는 매수 가격 표시를 잘못해서 공을 하나 더 붙인 경우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잘 보세요. 109조.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잘 해놓으면 안 복잡합니다. 의사표시는 자, 색깔을 달리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 자, 법률행위 내용, 목적이라고도 하죠. 이 법률행위로 이루려고 하는 목적.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입니까? 아닙니까? 단순하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가 있으면 취소고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효합니다. 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 의사표시한 사람의 중과실 그럴 때는 취소 못한다. 다시 유효예요. 선의3자 보호는 나중에 한꺼번에 한다 했죠. 자, 정리합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죠. 중요 부분의 착오라도 중대한 과실일 때는 또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착오가 있었어요.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자, 중요하지 않아요, 착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효입니다. 취소 문제가 더 이상 없어요. 자, 중요 부분 맞아요. 이때는 또 뭘 보느냐면 과실이 있느냐, 과실이 없느냐예요.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는데 과실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자, 과실이 있으면 다시 이게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가벼운 과실. 과실은 이제 그냥 과실할 땐 경과실을 얘기합니다. 가벼운 과실. 중과실은 특별히 중과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과실 아무 말 없이 과실할 때는 경과실을 얘기합니다. 아까 비진이 표시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그 과실도 경과실이겠죠. 아무 말 없으니까. 중과실이 민법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중과실은 특별히 중과실이라고 표시를 해줘요. 그 몇 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구조입니다. 자, 중요 부분에 착오 일으켰는데 과실이 있는데 그 과실이 중과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소하지 못한 데 돼 있죠. 유효. 자, 과실이 있는데 경과실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취소할 수 있죠.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OX 문제 내겠습니다. 피의자가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일으켰는데 실수로 경과실로 일으켰다. 예,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OX 문제에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가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원칙. 법률행위 부분에 중요 부분 착오가 있으면 취소. 취소라는 건 취소권 발생해서 취소할지 안 할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예외, 피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때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선의 3자 보호 나중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어떤 걸 중요 부분이라고 하냐? 이중기준설. 피의자가 그 착오가 없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일반인도 나도 저 사람, 나 같아서도 그런 착오가 있었으면 계약을 안 했을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다 착오가 없었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거야. 이럴 때 중요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205페이지 정리된 거 한번 보세요. 우리 판례는 중요 부분에 속한 착오를 목적물의 동일성, A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B에 대해서 했더라. 목적물이 아예 다르죠. 이건 중요 부분으로 보고 착오를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중과실만 없으면. 사람이 중요한 법률행위에서 사람의 동일성. A가 아니면 나는 계약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B였더라. 이런 경우. 매매인지 증여인지 관한 법률행위 성질의 동일성. 나는 매매계약 체결한 줄 알았는데 증여다. 이런 거 중요하죠. 법률행위 성질의 동일성. 사람의 동일성, 목적물의 동일성. 이거는 판례가 중요 부분으로 봅니다. 자,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 평수가 좀 부족하다. 이거는 법률행위 중요 부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평수 부족한데 그냥 뭐 계약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착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오에서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이것만 지금 보는 거지 확장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뭐 담보 책임도 있고 채무 불이행도 있고 뭐 다른 게 많습니다. 뭐 사기도 있고 지금 여기서는 이게 착오에 있어서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평수 부족은 중요 부분은 아니다. 목적물 가격도 중요 부분 아니고 환율 착오도 중요 부분 아니고 불이익이 없는 착오를 일으켰는데 불이익이 없다. 이거는 중요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그 착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적물 소유권 기속에 관한 착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집이 C 거예요. C 걸 A가 팔았어요. 그럼 B 입장에서는 나는 C인 줄 몰랐다. A 건 줄 알고 샀다. 취소하려다. 안 돼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B 입장에서는 C 거든 A 거든 내 목적만 이루면 되죠. A가 당장 자기 거 아니더라도 C한테 받아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정 못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처리하는 거지. 이 소유권자가 다르다고 해서 B 입장에서 이 집을 사고 안 사고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사는 거지
이 집에 A의 손때가 묻었으면 사고 C의 손때가 묻었으면 안 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 소유권 귀속은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차고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차고에서 중요 부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객관식에 내기 좋죠. 섞어갖고 특히 이런 거 하나씩 섞어갖고 여기에 이런 거 하나 뭐 살짝 끼워놓고 오지선다형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조심하세요.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자, 관련 문제. 담보책임, 매매에서 담보책임, 유상계약의 특징이라고 했던 그 담보책임하고 차후가 어떤 관계냐. 이 얘기 왜 나오냐면 집을 샀는데 거기 하자가 있어요. 그럼 하자가 없었으면 내가 안 샀을 거야. 차고다.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부분도 담보책임으로 처리가 되죠. 유상계약에서.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담보책임이 특별법이니까 이것만 적용하면 되지 차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공부했어요. 저도. 근데 최근 대부분 판례에서는 권리 경합으로 보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택적으로 담보책임을 묻든 차고 취소를 하든 골라 잡아라. 두 가지 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 내긴 좀 어려울 건데 혹시나 해서 제가 이 문구를 넣습니다. 아까 108조 통정허위에서 채권자 취소권과 권리 경합이었죠.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차고와 담보책임도 같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예전에는 이걸로 저희 공부할 때는 두 개가 다르니까 헷갈렸는데 지금 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두 권리 다 적용할 수 있다. 대부분 판례가 앞으로는 법적 경합보다는 권리 경합 쪽으로 많은 걸 인정하는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권리가 있으면 둘 다 행사하든 골라 잡아 행사하든 하라고. 자, 화해라는 것은 앞에서 한번 보셨거든요. 계약의 종류에서 테마 5 68페이지 보시면 15개 전용 계약 중 마지막입니다. 화해 교재 68쪽입니다.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거. 이걸 화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양보할 때, 상호 양보할 때, 나 착각해서 양보했어. 이거거든요. 그런데 양보라는 합의라는 것은 착오를 묻어버립니다. 되돌리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했다, 착각했다. 이걸 다 합의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화해를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당사자 자격 등 분쟁 이외의 내용에 대한 처분 취소가 가능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 유가족하고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전치 3주 나온 줄 알고 합의했더니 전치 2주더라. 이런 거는 화해 취소할래. 이건 안 돼요. 그런데 B가 유가족이 아니에요. 네. C가 유가족이에요. 그러면 내가 당사자를 잘못 골랐잖아요. 이 사람하고 합의 봐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분쟁 자체가 아니라 그 밖에 문제잖아요. 이런 거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예요. 가족법상 행위는 차고 취소할 수 없죠. 잘생긴 줄 알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못생겼더라. 차고로 차고로 혼인 취소. 되게 웃기겠죠. 그래서 차고 취소는 안 되는데 합의 자체가 없다고 볼 수는 있어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206페이지 쌍방 차고 각각 차고 하는 거예요. 결론만 알아두세요. 판례는 차고 규정을 적용해 취소할 수 있다. A도 차고하고 B도 차고했어요. 둘 다 차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효가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냥 A는 A대로 차고 취소, B는 B대로 차고 취소 따로따로 그냥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A도 109조, B도 109조에 따라서 각자 하면 돼요.
불이익이 없는 착오,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할 수 없다고 앞에서 봤죠. 205페이지에서 박스 안에 있던 겁니다. 자, 동기의 착오. 이게 뭐냐면 내가 의사표시를 한 그 내용에는 없는데 예를 바로 보시죠. 부모님에게 전원주택을 건축해 드리려고, 이게 동기예요. 이 뒤에가 법률행위고, 이건 마음이고, 법률행위 부분,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법률행위 내용은 토지 매입에 국한되고 부모님에 대한 전원주택 제공은 동기에 해당한다. 내가 어떤 동기로 했는지는 이거 갖고 착오할 수는 없죠. 이거 갖고 취소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건축허가가 안 나. 찾아가서 나 이게 주택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나 착오 취소.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거래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 가지고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계약할 때 나 여기 전원주택 지려고 합니다 라고 표시한 경우, 이때 상대방이 이 사람이 왜 살려고 하는 거 알겠죠. 그러면 그때 여기는 집을 못 짓는데요 이렇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취소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밑줄 친 게 그 부분입니다. 동기가 표시돼요. 법률행위 내용이 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거나 여기다 집 짓고 사시면 되겠네 이렇게 제공된 동기도 착오에 포함됩니다. 동기가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 동기가 표시돼서 법률행위 내용이 됐다 이겁니다. 이때는 중요 부분이면 착오 취소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중요 부분인지 봐야 돼요. 동기가 표시됐으니까 취소 이러면 안 되고, 또 동기가 표시됐으면 이제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검토해야죠. 중요 부분이냐, 중과실이 있느냐 이걸 검토해야 되죠. 모든 요건 중에 하나를 보는 겁니다. 지금 오표시 무해, 잘못된 표시인데 해가 없는 거. A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을 했는데 당사자가 모두 B로 알고 계약서에 B로 기재를 했어요. 여기 이제 땅이 있는데 갑과 을이 가서 이 땅을 보고 마음에 들어, 이거 사고 팝시다 하고 둘이 계약을 해요. 이게 A 토지 보고 둘이 이제 어디 가서 계약서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 계약서에다가 실수로 B로 적어요. B로 적고 계약서 도장 꽝꽝 찍었어. 그런데 갑, 을 모두 이 B라고 적힌 걸 이 땅으로 아는 거예요. 요 땅으로. 요게 오표시인데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B로 썼지만 이 둘은 이 A에 대해서 합의했고 요 표시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잘못됐네요 하고 지우고 A로 고치면 돼요. 왜냐면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갑은 얘를 A로 아는데 을은 이 땅을 A로 알고 있다. 이럴 때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 표시만 다른 거 된 거. 이거 지우고 다시 쓰면 되는 거지 아무런 해가 없다. 그래서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착오 내용이 좀 많았죠. 착오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남 이녀 중에 셋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넷째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보겠습니다. 110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는 기망을 하는 거고 강박은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잘못 나오는 거. 첫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고의로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의사표시를 만드는 것. 여기서 착오는 109조 방금 본 착오와 같지만 착오의 원인은 상대방이 제공했으므로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아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사기로 착오가 일어난 거, 이거는 중요 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109조로 취소해도 되고요, 110조로 취소해도 되고 권리 경합입니다. 골라잡아 행사. 208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위협하여 공포심을 유발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 근데 위협의 정도가 크면 안 돼요. 크면 이때는
의사 무능력 상태가 돼서 무효가 됩니다. 엄청 공포스러운 상태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그때는 의사결정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갓난애기나 미친 상태에서 계약서 쓴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의사 무능력으로.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느 정도 압박으로 그 압박에 밀려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걸 말합니다. 이거는 취소할 수 있어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칙 취소. 근데 상대방의 의사표시 간에 3자가 사기 강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A하고 B가 계약을 하는데 A가 B를 사기 강박을 했다. 그럼 B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A하고 B가 거래를 하는데 C가 B를 사기 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B는 C한테 압박받고 와서는 A하고 계약을 해요. 이걸 항상 취소하면 안 되겠죠. A 입장에서 날벼락이죠. 그래서 이때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A가 시켰거나 아니면 A가 시켜서 C가 사기강박했거나 아니면 시키지 않았지만 A가 알았을 때 또는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A를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B가 취소하려고 하는데 A가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 그 다음에 무과실이면 취소 못하고요. A가 알았거나 악이 과실이 있는 경우 그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의 3자 나중에 보고요. 209페이지 선의 3자 보겠습니다. 선의 3자 이거는 이나 미녀의 공통적인 거라서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지만 4개 모두 속하는 얘기입니다. 이 선의 3자 보호가 왜 중요하냐면 A하고 B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서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집. 그 다음에 B가 C한테 팔았어요. 집을. 팔았는데 갑자기 A가 차고 취소를 해요. 차고.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의사표시 날아가고 그러면 자동 복귀되죠. 물건은 A가 소유권자인데 C는 B한테 샀으니까 무권리자한테 산 거죠. 그럼 C는 어느 날 A가 B한테 가서 취소했는지도 모르는데 몇 년 지나서 갑자기 A가 집을 가져오래. 이거 엄청 불안하죠. 네? 이래갖고 뭐 부동산 거래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걸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 법률효과를 단절시켜서 A, B 사이에 어떤 이나 미녀의 문제가 있더라도 C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C가 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때는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선의 3자만 보호합니다. 이게 선의 3자예요. 선의는 의사표시하자 이나 미녀의 사실을 모를 때 여기서 선의면 있고 무과실은 없으니까 선의면 되고 모르는데 잘못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보호받아요. 또 조금만 조심하면 알 수 있었죠. 이건 안 되고 일단 몰랐으면 보호받습니다. 근데 이제 3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 당사자는 3자가 아니에요. 포괄승계인도 상속이 아니에요. 포괄승계는 당사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상속이 대표적인 포괄승계라고 권리변동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외의자로서 이 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둘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걸 보세요. C는 일단 AB하고 당사자도 아니고 포괄승계인도 아니다. 이 상황에서 이 집은 이 둘이 계약해서 여기 와 있는 거죠. 즉 이 둘의 의사표시, 이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를 기초로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났죠. C는 새로운 이해관계입니다.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긴 겁니다. 이 집에 대해서. 그래서 C는 제3자가 돼요. 새로 생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원래 있던 사람. 예를 들어서 이 계약 자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얘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여기 선의3자에서 말한 이 3자가 아니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3자와 여기서 3자는 이름만 같지 동명이인이지 다르죠. 여기서 제3자는 새로운 3자를 말합니다.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3자가 아닙니다. 210페이지 상단 부분을 읽어보시고, 자, 3자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3자입니다. 3자면 보호되니 아니고, 이들이 3자라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의일 때 보호받습니다. 여기 이제 3자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지, 선의냐, 아니냐, 이건 여기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자꾸 여러 개 요건 중에 하나 봤는데, 그걸로 땡치려고. 3자에 대한 겁니다. 이게 뭐 통정허위 표시 108조 얘기가 나왔지만 107조 비진이, 109조 차고, 110조 사기강박 대표에서 써놓은 겁니다. 이건 대표에서. 나머지 똑같습니다. 대표에서 써놓은 거니까 이남 이녀 모두에 적용되는 겁니다. 매수인한테 저당권 뭐 새로 설정받은 거죠. 새로운 이해관계.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자. 이건 새로 다 법률관계를 맺은 자잖아요. 채권을 압류한 자, 통정허위 표시, 그러니까 이남 이녀에 의해서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이걸 압류하면 새로운 법률관계죠. 채권의 양수에 새로운 법률관계. 설정된 전세권에서 여기 지금 밑줄 친 게 다 그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로 생긴 것들이라서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당권 설정 행위 후에 경락을 받았죠. 새로운 법률관계. 그 기존 거의 기초에서 그다음 이게 무관한 거면 안 돼요. 기존 거의 기초에서 새로운 법률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 양수한 자. 이거는 새로운 법률관계니까 딱 봐도 3자죠. 이들이 선의이면 보호받는 겁니다. 211페이지는 3자가 아닌 경우들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에서 매수인의 일반 채권자. 딱 봐도 자, 가짜로 매매를 했어요. 가짜로 통정허위라고 합시다. 매수인, B죠. 토지를 산 매수인.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 B가 C한테 갚을 돈이 있었어요. 이 C는 원래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집하고 관계가 없죠. 이 집을 산 사람도 아니고 이 집하고 관계없이 B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법률행위에 기초하지도 않았고 원래 있었고, 그래서 제3자가 아닙니다. 채권의 허위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채권 양도를 했어요. 채권 양도가 뭐냐면 C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채권을 B한테 넘기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B가 허위 양수인이죠. 이 허위 양수인이 D한테 채권을 주면서 뭐냐면 돈 받아줘 이렇게 한 겁니다. D한테 돈 받아줘. 이 D는 B의 돈을 받아주는 역할이지 얘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게 아니죠. 그냥 B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새로운 애가 아닙니다.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허위로 포기된 경우에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집에 등기부가 있다고 합시다. 등기부가 있으면 저당권이 순위가 1번, 2번 이렇게 돼 있을 때 1번 저당권자가 있고 2번 저당권자가 있다. 1번 저당권이 허위로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우리나라는 순위 승진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기한 게 무효야. 그럼 다시 살아나죠. 그러면 얘는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얘가 아니 나는 제3자니까 나를 밀어내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순위는 원래부터 있던 애죠. 새로 이 폭이 이 자리에 뭐 새로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있다가
법적으로 올라갔던 애죠. 그래서 새로운 법률 관계가 아닙니다. 토지 임차인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가장 양도한 경우, 토지 소유자. 토지에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은 사람 A라고 합시다. A가 B한테 땅을 빌렸어. 이 B 땅을 A가 빌려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C한테 팔았어요. 이 파는 계약이 이제 이남이녀로 무효 취소가 됐다. 네. B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새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3자 방금 말씀드렸죠. 대리인의 통정회의 표시에서 본인 A가 B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이 대리로서 C하고 계약을 한다. 예. 이게 무효가 됐어. 이 또는 취소, 무효 취소. 이때 요 A는 처음부터 있던 사람이죠. 새로운 게 아니라 B한테 일 시킨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있던 사람. 채권을 허위 양도한 경우 채무자. 이것도 A가 C한테 받을 게 있는데 이 채권을 허위로 양도 B한테 했어요. 이때 이 C는 원래 있던 거잖아요. 이 양도한 다음에 B하고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원래 A의 채무자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제3자가 아니죠. 통정허위 매매에 있어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A하고 B하고 거짓말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어. 이때 양수인은 A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A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새로운 법률 관계가 아니라 이 자체에 있는 권리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약정 후 허위 양도를 거쳐 가등기가 격려된 경우 가등기권자. 가등기 약정 후 가등기가 격려됐다. 중간에 이남이녀가 있는 거예요. 이 가등기는 원래 있던 약정에 의한 거니까 새로운 법률 관계가 아닙니다.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에서 3자냐 아니냐 이 부분을 자주 상세히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어려우시면 이해되는 데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데 억지로 이 문제를 맞춰보겠다고 시간을 투입할 정도는 아니에요. 좀 쿨하게 이해되는 데까지만 하셔도 된다고 제가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이남이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습 문제, OX 문제 푸시면서 한번 정리해 두시고 이 부분은 시험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OX 문제를 반복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